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페이스X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우주 기업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사고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진짜 미친 자신감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스페이스X가 최근에 공식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옛날에 트위터라고 불렀던 그 플랫폼이죠. 거기에 정말 담대한 업데이트를 올렸어요. 내용이 뭐냐고요? 스타쉽 V3의 12번째 시험 비행에 대한 계획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부스터 18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업그레이드된 우주선과 부스터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회사 대표가 말하길 스타베이스 팀은 12월에 다음 슈퍼헤비 부스터를 조립할 계획이며, 이는 최초의 스타쉽 V3 기체 및 관련 지상 시스템에 대해 계획된 테스트 일정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발표가 나옵니다. 스타쉽의 12번째 비행 시험은 여전히 2026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스타쉽 V3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스타쉽 V3는 말 그대로 스타쉽의 세 번째 주요 버전입니다. 블럭 3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전 버전들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엄청나게 강력한 우주선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에 X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타쉽 V3는 현재 V2에 비해 엄청난 업그레이드이며 연말까지 생산과 테스트를 마칠 것이고, 내년에는 많은 비행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머스크가 스타쉽 V3가 초기 화성 임무에 사용하기에 충분히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거예요. 화성이요. 화성. 우리가 평생 TV에서만 보던 그 붉은 행성 말이에요. 이 로켓이 그곳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SpaceX가 이런 담대한 발표를 했을까요? 사건은 텍사스 스타베이스에 있는 스페이스X의 메시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스터 18, 즉 슈퍼헤비 부스터 18번이 가스 시스템 압력 테스트를 받던 중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한 거예요. 스페이스X는 X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진제는 장착되지 않았고 엔진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인원들은 안전한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영상을 보면 액체 산소 탱크 영역 주변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관찰자들은 이 부스터가 완전히 손실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스터 18은 스타쉽 V3 시리즈의 초기 기체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첫 번째 모델들 중 하나가 날아간 거죠. 이건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었어요. 보통 다른 회사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즉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하고 몇 달씩 일정을 늦추고 안전점검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1년이 훌쩍 지나가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계획 그대로 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철학입니다. 빠른 반복, 신속한 개발, 실패를 통한 학습. 이 회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를 데이터로 보고 그걸 통해 더 빨리 발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프로젝트를 몇 년씩 지연시킬 수 있어요. 나사의 경우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걸 다시 검토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다릅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빨리 만들고, 빨리 테스트하고, 빨리 고치고, 다시 날린다예요. 이런 방식 덕분에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스타쉽 V3가 뭐가 다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타쉽 V3 또는 블럭 3는 이전 버전들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첫째,
엔진이 다릅니다. 랩터 3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전 랩터 엔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에요. 둘째, 구조가 개선됐어요. 통합된 인터스테이지, 그러니까 부스터와 우주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더 강화되고 최적화됐습니다. 셋째, 그리드 핀이 4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줄어들. 이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설계 최적화의 결과예요. 3개로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넷째, 전체적인 성능이 대폭 향상됐어요. 페이로드, 용량, 재사용성, 신뢰성,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스타쉽 V3가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점이에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사는 스타쉽을 인간 착륙 시스템 HLS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할 때 이 스타쉽을 타고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로 인류는 달에 가지 못했어요. 50년이 넘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 덕분에 다시 달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페이스X의 이번 발표가 왜 이렇게 놀라운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부스터 18의 손실은 분명히 큰 타격이에요. 이건 스타쉽 V3 시리즈의 초기 기체였고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둘째, 이런 사고 후에는 보통 원인 조사가 필요해요. 뭐가 잘못된 터는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다른 부스터들은 괜찮은지 등등 확인해야 할 게 산더미처럼 많죠. 셋째, 안전 문제도 있어요. 비록 이번 사고에서 부상자는 없었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우리는 12월에 다음 부스터를 조립하고 2026년 1분기에 스타쉽 V3를 날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일정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항공 우주 프로젝트였다면 이런 사고 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지연됐을 거예요. 심하면 몇 년도 걸릴 수 있고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불과 몇 주 만에 다음 부스터를 준비하고 몇 달 안에 비행 시험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차별화된 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스페이스X가 이미 생산 라인을 최적화해놨다는 거예요. 부스터 하나가 손실되더라도 다음 부스터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이건 전통적인 우주 산업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각 로켓이 거의 맞춤 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자동차 공장처럼 우주선을 만들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낮추면서 생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 시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개의 부스터와 우주선이 동시에 제작되고 있어요.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음 것이 바로 준비되는 시스템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볼까요? 스페이스X의 계획에 따르면 스타베이스 팀은 12월에 다음 슈퍼헤비 부스터를 그러니까 조립할 예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빠른 일정인지 아시겠죠? 사고가 난 게 11월이고 다음 부스터를 12월에 조립한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요. 그리고 스타쉽 12번째 비행 시험은 2026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분기면 1월, 2월, 3월 중 어느 때라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은 1월이나 2월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발사 담당 부사장인 키코 덤부가 실제로 스타쉽 플라이트 12가 2026년 1월에 발사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발표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죠. 그럼 이 스타쉽 V3가 성공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 화성 임무의 현실화예요. 머스크가 말했듯이 스타쉽 V3는 초기 화성 임무에 충분할 정도로 성능이 좋아요. 성공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지면 화성 탐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죠. 둘째, 달 착륙 프로그램의 진전이에요. 나사의 아르테미스 3 미션은 2027년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타쉽 V3의 성공적인 테스트가 이 일정을 낮추는데 결정적일 거예요. 셋째, 우주산업의 판도 변화예요. 스페이스X가 완전 재사용 가능한 대형 로켓 시스템을 성공시키면 우주로 가는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이건 우주산업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죠. 넷째, 궤도상 재급유 기술의 검증이에요.
스타쉽 V3를 통해 우주에서 로켓에 연료를 재공급하는 기술을 테스트할 거예요. 이 기술이 성공하면 더 먼 우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잠깐 궤도상 제급유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주선은 지구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간 연료만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근데 화성처럼 먼 곳을 가려면 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연료를 많이 실어야 하는데 연료가 무거우니까 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주에서 연료를 채우는 거예요. 쉽 하나는 궤도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다른 스타쉽들이 연료만 실어서 올라와서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화성이나 달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되면 정말 우주 탐사의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볼까요? 스페이스X의 이런 공격적인 개발 전략이 왜 가능한 걸까요? 첫째는 회사 문화예요. 스페이스X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자신이 실패는 옵션이다, 실패가 옵션이 아니라면 당신은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죠. 둘째는 자금이에요. 스페이스X는 팔컨 9 발사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 돈을 스타쉽 개발에 재투자하는 거죠.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우주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스페이스X는 자체적으로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셋째는 기술력이에요. 스페이스X는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어요. 펠컨 1부터 시작해서 펠컨 9, 펠컨 헤비를 거쳐 이제 스타쉽까지,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빠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넷째는 인재예요. 스페이스X는 세계 최고의 항공 우주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죠. 이제 부스터 18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스터 18은 구조 증명 테스트 전에 실시하는 표준 절차인 가스 시스템 압력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로켓의 탱크와 시스템이 극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액체 산소 탱크가 파열되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액체 산소는 로켓 연료의 산화제로 쓰이는데 이게 터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다행히 추진제가 장착되지 않았고 엔진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죠. 스페이스X는 11월 21일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부스터 18은 구조 증명 테스트를 앞두고 진행 중이던 가스 시스템 압력 테스트 중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체에는 추진제가 없었고 엔진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팀은 원인을 확신하기 전에 조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인원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안전하게 현장에 재진입할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이 발표에서 중요한 건 스페이스X가 매우 투명하게 상황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안전은 어땠는지 모두 밝힌 거죠. 이런 투명성이 스페이스X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한 타이밍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스타쉽 V3의 첫 번째 기체와 관련 지상 시스템의 계획된 테스트 일정과 맞물리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정이 크게 밀리겠구나 라고 예상했던 거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여기서 스타쉽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 재미있어요. 스타쉽 프로그램은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스타쉽 MK1, MK2라고 불렀어요. 이 초기 프로토타입들은 압력 테스트 중에 폭발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는 SN 시리즈,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 시리즈가 나왔어요. SN5, SN8, SN15 같은 것들이요. 이 녀석들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착륙 시도 중에 폭발하기도 하고 고공비행 테스트 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모든 실패에서 배웠어요. 각 실패마다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고 다시 시도했죠. 그래서 지금의 스타쉽 V2 그리고 곧 나올 V3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스타쉽 프로그램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2019년에 시작해서 2025년 말, 불과 6년 만에 V3까지 왔어요.
전통적인 우주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정도 발전에 20년은 걸렸을 거예요. 이제 스타쉽 V3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들을 좀 더 파헤쳐 볼까요? 랩터 3 엔진은 이전 버전보다 추력이 더 강하고 효율이 높아요. 또한 제작 비용도 낮아졌어요. 스페이스X는 엔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통합 인터스테이지는 부스터와 우주선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게 하나의 구조물로 통합되면서 무게가 줄고 강도는 높아졌어요. 이건 엔지니어링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인데 스페이스X가 해낸 거죠. 그리드핀이 3개로 줄어든 건 공기역학적 최적화의 결과예요.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통해 3개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아낸 거죠. 이렇게 하나를 줄임으로써 무게도 줄고 제작 비용도 낮아져요. 전체적인 구조도 강화됐어요. 더 무거운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고 재진입 시의 열과 압력을 더 잘 견딜 수 있어요. 이건 화성까지 가는 장거리 임무에 필수적이죠. 자, 그럼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의 연관성도 좀 더 살펴볼까요?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대 후반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려고 해요. 프로그램은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요. 아르테미스 1은 이미 2022년에 성공했어요. 무인 비행이었죠. 아르테미스 2는 2025년이나 2026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건 유인 비행이지만 달 착륙은 하지 않아요. 달 주위를 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아르테미스 3인데 2027년 중반에 무인 스타쉽 착륙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2028년 9월에는 유인 달 착륙이 목표입니다. 바로 여기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사의 공개 일정과 스페이스X의 내부 타임라인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나사는 좀 더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스페이스X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X에 유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26년 여름에 저궤도 추진제 이송 제그뷰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그뷰 테스트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성공해야 달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18 사고가 이 일정에 영향을 줄까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예요. 이러한 규모의 사고는 2026년 제그뷰 테스트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우리는 일정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스페이스X의 생산 능력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해요. 스페이스X는 스타베이스에서 엄청난 속도로 부스터와 우주선을 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스타베이스 시설을 보면 여러 개의 하이베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조립 건물이 있어요. 이곳에서 동시에 여러 대의 부스터와 우주선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테스트 시설도 여러 곳에 있어요. 메시 테스트 사이트, 그리고 발사대 근처에 테스트 시설까지. 이렇게 인프라를 갖춰놨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것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페이스X가 동시에 여러 세대의 하드웨어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V2를 날리면서 동시에 V3를 개발하고 V3를 준비하면서 V4도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병렬 개발 방식이 빠른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파헤쳐 볼까요? 부스터 18이 겪었던 가스 시스템 압력 테스트가 정확히 뭘까요? 이 테스트는 로켓의 탱크가 극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로켓이 비행 중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특히 재진입할 때나 최대 추력으로 비행할 때 말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미리 압력을 가해보는 거예요. 질소가스 같은 걸로 탱크의 압력을 올리면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설계상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을 가해서 안전바지는 확인하기도 해요. 이번 부스터 18의 경우 액체산소 탱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요. 라이브 스트림 영상을 보면 탱크가 구겨진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실패가 왜 중요하냐면 설계나 제조 과정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부분이 약했구나. 이 방식으로 용접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스페이스X는 이런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서 다음 부스터 제작에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부스터들은 더 강하고 더 안전해지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쉽이 성공하면 우주 산업이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발사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져요. 지금은 인공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리는데 수천만 달러가 들어요. 하지만 스타쉽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해지면 이 비용이 수백만 달러, 심지어 수십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둘째, 더 많은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어요. 스타쉽은 한 번에 100톤 이상을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이건 현재 어떤 로켓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에요. 셋째, 우주 관광이 현실화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으로 사람들을 우주로 데려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비싸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넷째, 화성 식민지 건설의 첫걸음이에요.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스타쉽은 이 꿈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가 될 거예요. 다섯째, 지구 궤도의 우주정거장과 시설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저렴한 발사 비용 덕분에 민간 우주정거장, 우주호텔, 우주공장 같은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소행성 채굴 같은 새로운 산업이 가능해져요. 소행성에는 귀한 광물들이 많이 있는데 스타쉽으로 그곳까지 갈 수 있다면 새로운 자원 개발의 길이 열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스타쉽 한 대의 성공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스페이스X의 경쟁자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 어리진은 뉴 글렌 로켓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대형 재사용 로켓을 개발 중이에요. 유럽 우주국도 재사용 로켓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스페이스X의 성공이 전체 우주 산업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경쟁이 있으면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고 비용은 더 낮아지고 혁신은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스페이스X는 부스터 18의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스타쉽 V3의 개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12월에 다음 부스터를 조립하고 2026년 1분기, 구체적으로는 1월에 12번째 비행 시험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스페이스X의 빠른 반복 개발 철학, 뛰어난 생산 능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부스터 18이 손실된 건 분명히 타격이에요.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하는 이 비전 말이에요. 화성에 가는 것, 달에 다시 가는 것, 우주를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로 만드는 것. 이 모든 꿈이 스타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우주선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2026년 1월, 불과 몇 달 후면 우리는 스타쉽 V3의 첫 비행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주 탐사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스페이스X의 이런 놀라운 도전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정말 기대되죠? I Love 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개발 소식, 그리고 우주 산업의 다양한 뉴스들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